한국이 사납게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 국군의 날을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26일 열린 10년 만의 시가 행진에 중국 언론은 이례적으로 큰 규모였다고 주목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전략 미사일 체계인 현무 미사일과 북한을 향한 단호한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다뤘는데요. 자세한 기사 내용과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 번역해드리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6일 화요일 한국군이 보기 드문 군사행진을 열고 북한의 핵 위협에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례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한국군의 군사행진이 10년 만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규모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번 군사행진은 한국의 제75회 국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은 1998년부터 5년마다 군사행진을 거행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일반적으로 낮은 톤으로 진행되었지만 이번 행사는 예외적으로 매우 높은 톤으로 진행됐다. 한국은 이번 군사행진에 많은 무기 장비들을 선보였으며 한국이 자체 개발한 무기들과 미국제 무기, 한미합작 무기들도 있었다. 여기서 필자는 현무 계열 미사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현무2시 탄도미사일은 현재 한국군이 장비하고 있는 최첨단 장거리 타격수단으로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체계의 핵심 구성 요소로 알려져 있다. 현무2시 미사일은 사거리 1000km에 탄도 중량 500kg으로 그 파괴력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 또한 한국은 현무3 순항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미사일은 위력은 다소 감소하지만 사거리를 1500km로 확장해 북한 전역을 더 효과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한국은 북한의 지하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신형 괴물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는데 현무5로 알려진 이 미사일은 탄도 중량만 9톤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수준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의 위력이 전술핵에 버금갈 만큼 강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무5의 최대 사거리는 탄도 중량을 조절할 경우 최대 3000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번 군사행진에 이 미사일이 동원됐는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재래식 무기체계만 놓고 보면 확실히 한국이 북한을 압도할 수 있다. 한국은 제조업 선진국이고 전자,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산업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북한보다 훨씬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산업체인은 서방 세계 전체와도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뒤부터는 열병식에서 핵무기를 자신들의 최고 전력으로 과시해오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연설을 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 북한은 핵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경고는 매우 강렬한 인상을 남겼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북한의 정치 전략은 항상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 군과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은 그저 형식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한국군은 지속적으로 군대 규모를 큰 폭으로 늘려가고 있다. 한국의 아이돌 문화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한국은 전면적으로 징병제를 시행하는 나라이며 국민들의 경각심이 강한 나라이다. 한반도 정세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정부 스탠스가 전향됨에 따라 한국군의 군사력 확대는 더욱 불가피해졌다. 한편으로 한국은 러우 전쟁의 실질적인 수혜자 중 하나이다. 한국의 많은 무기와 장비는 미국과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흘러들어가고 있으며 한국은 이로 인해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지난번에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회의가 끝나자 곧장 우크라이나로 달려가 젤렌스키를 만났다. 여기에 한국의 방산업계 관계자들을 대동하여 무기 거래를 논의했으며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도 참여 의사를 내비쳤다. 세 번째 핵심 포인트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였다.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이후 한국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기술력이 부족하다. 러시아가 북한 무기의 고도화를 돕는다면 한국에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은 러시아보다 약하고 한국은 우크라이나보다 강하다. 한국은 현재 러시아의 꼴을 보고 북한도 종이 호랑이임을 깨닫고 북한의 수준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 한국은 F-35를 가지고 있어. 이 전투기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투기야.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인 군사 지식도 없어. 북한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국경에서 수천 발의 포격을 가하는 한
중국의 일선 도시와 맞먹는 철근 콘크리트 밀집 지역인 서울은 불바다가 되고 말 거야. 사실 대도시에 살고 있다면 대도시의 규모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고층 빌딩이 얼마나 거대한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군사적 요충지로서 현대도시의 견고함을 간과하고 북한의 수천 문이포가 일제히 발사되면 서울을 단숨에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서울 같은 초거대 도시에는 얼마나 많은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겠나. 러우 전쟁에서 바흐무트 같은 작은 도시는 폭격을 받아 파괴되었지만 1년 넘게 러시아군을 봉쇄했다. 한국의 대도시들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핵폭탄조차도 수백 개의 핵폭탄 없이는 이 도시들을 파괴할 수 없다. 대도시의 취약성은 경제적인 면에 국한될 뿐이며 군사적으로는 어떤 군사요새보다도 견고하다. 첫째, 한미동맹의 정보력이 북한의 대규모 중장비 이동을 눈치채지 못할까? 둘째, 남북한은 휴전 상태이고 양국은 아직 전시 상태인데 한국이 현대화된 민방위 시설을 구축할 능력이 없을까? 현재 한국의 민방위 시설은 핀란드의 핵방호 민방위 시설과 비슷한 수준일 거다. 선진국들은 돈이 아주 많거든. 참고로 한국군의 전쟁 잠재력은 옆나라 일본보다 훨씬 커. K2 전차는 수출할 준비를 마치자 1000대가 넘게 팔렸어. 구소련의 강철 옥류가 엉뚱한 곳에서 재현된 느낌이야. K2는 적어도 레오파르트2에 견줄 수 있어. 북한도 두려워하고 있다. 김정은은 보통 외국에 가지 않는데 얼마 전에 러시아에 다녀왔다.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있고 찬밥 더운 밥을 가릴 때가 아니다. 북한은 분명히 한국을 이길 수 없다. 한국은 반세기 동안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고 군사력을 개발할 수 있었다. 한국이 자금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 군대 급식을 보니 너 말이 맞아. 이미 많이 좋아졌던데. 한국 군대는 자국의 크기에 비해 규모가 너무 거대해서 장비 교체에 대한 압박이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매우 높아. 따라서 장비 구입 비용을 마련하려면 병사들의 식비와 급여에서 절약해야 돼. 지금 지구상에서 한국 육군을 억제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미국 두 나라뿐이야. 걸프전 이후 20-3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많은 중국인들의 전쟁 사고는 냉전이나 심지어 2차 세계대전에 머물러 있다. 특히 남북한의 천엄한 공군력 격차와 북한군의 러시아계 대공 무기를 생각해보면 누구라도 상식적인 사람은 북한군이 한국군 앞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미사일을 과대평가하는데 상승 지역에서 적의 대공 미사일 범위 내에 있는 탄도미사일은 모두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곡산포. 포탄의 무게를 줄여야만 수도권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인도주의적 위기를 조성하는가?